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54만 2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포지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실제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일단 긍정적으로 제일 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급이에요. 주가가 현재 오르고 내리고 보다도 중요한 거는 현재 포지셔닝이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갔다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는 거의 끝났다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끝났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들이 물량을 다시 한번 위로 올릴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대략 계산해 보니 7월 달 또는 6월 28일 다음 주 정도 이후에 가능할성 쉽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3월 달이죠. 얘가 3월 달부터 횡보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기간으로 했을 때 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데도 보통 이렇게 2개월 시간을 준 종목은 떨어질 때도 보통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5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7월 7일이 딱 조정이 나온 지 2개월 차예요. 그리고 7월 7일이 뭐죠, 여러분들? 삼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 7일까지는 지금 옆에 어제하고 똑같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하단 자리를 지켜주고 이탈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 자리가 다른 의미에서는 바닥이라는 의미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바닥의 횡보 장세가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 자리가 찐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올리고 오늘 뺐는데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데 외인들이 물량을 120만 주나 가지고 있다? 이거는 메이저들이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홀딩스 가격 자체를 조절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가 1억을 넣든 5억을 넣든 소폭 반동폭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자리 포지션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수십억, 수백억을 담아가니까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5조란 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 2억을 산다라고 해서 가격 변동폭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단 한 번도 여기 보이는 250선을 터치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이는 10월달, 2025년 10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 이 보라색 선이 250선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내려온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논리에서는 원래 20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0선도 마찬가지죠. 120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안 나왔잖아요, 반등이.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 패턴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자리는. 물론 저점에서 상승할 때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20선 기준으로 추세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떨어질 때는 추세 매매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격 매매냐? 이격 매매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가격대가 이평선과 떨어졌을 때 이제 이격 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 매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격 매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밑줄 하나 그었잖아요. 캔들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올라오고 다시 이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이 자리에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즉, 이 자리, 캔들과 이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54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삼성 잠정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자리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한국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가격은 47만 원. 그 다음에 외국 런던 거래소에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적정 가격은 53만 원. 근데 지금 주가는 32만 원. 괴리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45% 정도 조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64.5% 정도 과대낙폭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보는 거는 이제 에비타라고 해서 세금 필요하고 세금이랑 PBR 다 계산을 해서 정량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을 했을 때 기업을 다 지금 현재 팔고 해도 53만 원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 시총이 40조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공장을 정리해도 그 정도 돈은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게 절대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런던 거래소에서 나온 이러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대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130만 주 이상 외인들이 매수세의 흐름을 낳아주고 있는 게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AI 서식을 통해서 30년 한국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황금화살표가 떠주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이 황금화살표 뜨는 자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이 아래 위치에 있으면은 세력권이 이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매매했었던 종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고요. 자, 이 자리에서는 매도할게요라고 했는데 정말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과 수렴하는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처럼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희 오름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AI 보조지표를 이용한 황금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평선이라는 걸 기준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주가가 이 이평선과 멀어질 때 매도라는 걸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이평선과 캔들이 가까워질 때 매수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질 때
매도라는 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5년 8월 14일 날 저희는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8월 14일 날 뻥을 조금 보태서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이거 솔직히 말씀해서 전 좀 뻥 조금 넣어서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네, 10만 원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가는 10만 원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이 파란 화살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황금 화살표가 뜬 이후에 10월 31일 날 8월 14일 날 같이 매수를 했던 저희 구독자님들과 다시 재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25% 수익인데 15% 정도, 20% 정도 다음 날까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더 기다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게는 10%까지 VI 걸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인데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는 53%가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12월 9일 날 또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서 현재 있는 매물대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14일 날 매수를 해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은 112%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10월 31일 날 사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 53%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서 다시 이 자리 12월 9일 날 사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으면 33%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53%, 여기에서 33%면 대략 180%라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릭스를 놓쳐서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저희는 이처럼 무료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위에 영상처럼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고요. 반대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저항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올릭스와 같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챗GPT와 제미니를 이 의료 AI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료 AI하고 사실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현재 차병원에도 일부 투자를 해서 이 AI를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666일 신약을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년인데 이 프로그램 의료 AI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2년 걸리는 거를 1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맞아야 될 때 전 세계의 여러분들과 같은 어떠한 데이터, 신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항암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분석해내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B2B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과 글로벌 KAI 대장주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올릭스와 같이 계속 상승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500%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같이 매매를 또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사계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오너들이 다 현직에서 물러나서 박태준, 포항제철로 유명하죠. 정말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이 우리나라가 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때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우리
선배 세대님들이 정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계절이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코홀딩스 철강 제품은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철강 제품이 끝날 거였으면 지금 40년, 50년 동안 현직에서 IMF가 났을 때도 버티고 리먼 사태 버티고 서프라임 사태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분명히 거래 정지나 상폐가 됐겠죠. 그리고 2000 박근혜 정권 때 한진 해운이 사실상 부도 처리가 났잖아요. 파산 처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IMF 때도 대우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어떠한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냐면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기는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여기 보시는 07년도에 76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23년도에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물론 이 포스코홀딩스가 2023년도에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뭐 이 종목이 철강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었죠. 이때 시점이 사실 이제 2차 전지 사업에서 에코프로가 주목을 받았고, 에코프로 다음으로 누가 올라갈 것이냐. 지금 삼성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다음에 포스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우리가 60조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또 올라갔었죠.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호주, 여기에 이제 리튬 생산 능력을 42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플러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글로벌 탑티어 친환경 미래의 기업으로서의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밸류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남미에서 얘네들이 리튬하고 니켈을 캐고 그거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달을 하고 그거를 여기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재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2차 전지 풀 밸류 체인을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 유일한 기업이 포스코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밸류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차 전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철강이에요, 철강. 한진해운이 부도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여러분들 명문대 나와가지고 대기업 취업해봤자 중국에서 받는 월급이 110만 원. 근데 이게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게 우리가 2007년도, 2006년도에 최저 시급이 135만 원이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밥 가격이 권서방 순댓국 아시죠? 5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 시급이 2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국밥 가격이 11,000원까지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은 애매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저도 이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그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중국의 화장품하고 에스테틱 제품을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압구정동 거기 이제 페이토 빌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를 직접 회사에서 운영을 했죠. 근데 중국이 워낙 이 저가 인건비로 철강을 생산해내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폭락하면서 철강 관련된 주식들이 폭락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중국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란이 석유나 원유 자체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까지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이란, 러시아 이 삼각 트라이앵글 핵무기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서 실제 3차 대전으로 일어날 확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수 쳐가지고 핵무기 기지를 타격한 부분이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기 위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거든요. 사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도 만약에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 주요 의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IRA를 지금 발의를 했고, 중국산 철강을 쓰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100% 관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자유로운 한국 제품들이 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자체가 그 중국 정부 자체가 스모그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를 좀 강화를 했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중국의 철강 생산량 자체를 좀 감소시켜라. 강제로 이제 감산 조치를 하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됐죠. 그런 수혜 가능성으로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피지컬 AI.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중대사고가 나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로봇 도입에 조용히 사활을 걸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 기업이에요. 이러한 밸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종목 중에 하나다.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해요. 올라갔고 내려왔고 스타팅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 잡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연락처로 11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11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매매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매수가 들어갔고, 최근에 4월 23일 날 매도한 종목인데요. 누적 수익은 1차 파동 때 115%, 2차 파동 때 37.3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주식은 수많은 투자법이 있지만 결국 딱 두 개로 기결이 되거든요. 하나는 추세 매매고요. 다른 하나는 돌파 매매인데, 오늘은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세 매매라는 거는 여기 보이는 이 이평선과 캔들이 가까워지는 시점 있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지는 시점, 이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어떠냐면 여기 보이는 이 자리,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즉 거꾸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 돈은 반대로 버는 것이죠. 즉 이평선과 캔들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지는 시점에서 매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정밀하게 다듬고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살짝 받고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평선과 캔들이 모아지는 부분에서 이 황금 화살표가 뜨면은 매수라는 걸 하고요. 또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질 때 이 파란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죠. 즉 황금 화살표가 뜨는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황화리튬 관련된 이슈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많이 매매했던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은 4월 13일 보이시죠? 4월 13일. 예, 여기 12월 26일 보일 겁니다. 최초에 이 12월 26일 날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보시면은 추세 매매에서
이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면은 추세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3% 4%에서 64,000원 딱 되는 순간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이거는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을 나와주는 건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즉 이 자리에서 황금화살표가 뜨면서 매수 타점으로 봤던 거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 여기가 돌파되는 이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2월 5일 날 여기 파란 화살표가 뜨면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고, 다시 여기 보시는 이 4월 13일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냐면, 자, 다시 때가 왔다. 제가 한동안 계속 촬영을 하지 않았다. 떨어지니까. 자, 근데 이제 슬슬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구독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떨어졌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왜 촬영을 했냐?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올라갈 때 되면은 제가 촬영을 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언급을 하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매수 타점이면서 이 황금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매도 타점이라고 보고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이렇게 황금화살표가 뜨는 자리가 뜨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재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 매매라는 거는 이렇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올라가는 걸 추세 매매라고 하는데, 이처럼 황금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 매도 문자를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 010-3969-8354로 1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원도 안 받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특별할 건 없고요. 영상 보실 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수익 나면은 감사 인사 댓글 하나씩 써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력들보다 저희가 자금이 커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당 100분 한정으로 진행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